중국 서안 패키지 여행의 장단점이 궁금하세요? 짐 걱정, 이동 걱정 없이 몸과 마음이 편한, 가야 할 곳에 다 데려가서 설명까지 해줌. 그러나 갑작스러운 일행 실종으로 무작정 기다린 이슈, 늦지 않으려면 정신없이 쫓아다녀야 함. 서안 패키지 여행이 더 궁금하다면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중국 서안에 갑니다. 비수기라 새벽 공항은 한산합니다. 비수기에는 패키지가 좀 저렴한 편이에요. 비행시간은 3시간 30분, 만화 킹덤을 봅니다. 킹덤은 진시황이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과정을 그린 전쟁 만화예요. 제가 이번 여행을 결심한 주요 계기이기도 하죠. 입국 심사 마치고 나오니 이미 제 가방이 나오고 있었어요. 가방 챙겨 후다닥 패키지 일행을 만나고 출발합니다. 공항 문 밖에 우리 버스가 대기 중이고요. 큰 짐은 버스 하단에 싣습니다. 이렇게 큰 짐을 맡기고 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버스는 깔끔하고 편합니다. 38인승을 15명이 탔네요. 첫 목적지는 실크로드 역사를 기념하는 공원입니다. 시안은 당나라 실크로드의 시작점인 도시예요. 실크로드는 고대 동서양 문명과 상업을 이어준 길인데요. 비단, 도자기, 향신료 같은 물품이 오가는 건 물론 종교와 문화, 사상까지 교류하는 엄청난 길이었죠. 지금 보이는 것이 당시 낙타와 상인들로 구성된 긴 무역행렬을 조각한 기념물이에요. 다음 목적지는 팔로군 기념관. 팔로군은 1930-40년대에 일본군과 맞서 싸운 중국 무장 조직인데요. 팔로군이 시안에 설치했던 사무소 자리에 당시 물건과 문서를 전시하고 있어요. 사실 한국인에겐 생소한 내용이라 굳이. 바로 다음 목적지로 갈게요. 가는 길에 만난 당황스러운 상황. 아니 뭐가 매달려 있나 했더니 살아있는 자라더라고요. 싸나? 가지마 문다. 당혹스러운 가운데 도착한 곳은 와룡사. 무려 1800년 된 이 사찰은 서안에서 불경과 불상이 가장 많은 절. 여기 무려 부처님 족적, 그러니까 발자국 본뜬 걸 새긴 비석이 있어요. 아니 근데 부처님 발이 이렇게나 크다고요? 알고 보니 진짜는 아니고 상징적 조각이래요. 다음은 문서거리에 왔습니다. 문구자파를 정말 좋아해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만 여기는 살짝 서울 인사동 거리 느낌이네요. 붓, 벼루, 화선지, 도장, 붓글씨 같은 물건을 파는 가게가 가득해요. 같은 팀에는 햇살 가릴 부채를 사는 분도 계셨어요. 거리가 길게 이어졌는데 상점마다 파는 물건은 비슷했고 조금 아쉽지만 제가 기대한 상점거리는 아니었어요. 다음은 종루. 서안 시내 한복판에 있는 종루는 수백 년간 도시의 시간을 알려준 종입니다. 매일 시간을 알리기 위해 큰 종을 쳤다고 합니다. 원래는 내부 관람도 가능한데 패키지 팀에겐 시간이 없죠. 우리는 바로 옆 회적거리로 뛰어가야 하니까요. 아까 실크로드 얘기하면서 외국 상인들이 시안을 많이 오갔다고 했잖아요. 특히 회족 무슬림들이 오래전부터 시안에 많이 정착했습니다. 이들이 형성한 전통 시장거리가 이곳 회족거리입니다. 양꼬치부터 오징어구이, 만두, 국수, 튀김 같은 다양한 먹거리를 파는데요. 서울 명동 느낌도 나는데 거리도 잘 관리되고 볼거리가 많아서 20분 주어진 자유시간이 짧게 느껴질 만큼 즐거웠어요. 첫날 저녁. 이렇게 예쁘게 빚어낸 교자연이라는 시안 특산물 만두가 나온다는데 숙소는 햄튼 힐튼. 새벽부터 공항 가고 관광했더니 너무 피곤해서 꿀잠 자러 갑니다. 새벽 6시 40분에 조식 먹으러 왔습니다. 중국답게 아침부터 만두가 있네요. 평소엔 아침을 안 먹는데 여행 중엔 꼭 조식을 간단히 챙겨 먹어요. 호텔 조식이 사람을 설레게 하는 면이 있죠. 든든하게 아침을 먹고서 버스로 1시간 30분 이동. 화산 서봉 케이블카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서안만 둘러보는 패키지도 있는데 저는 일부러 화산까지 오는 패키지를 선택했습니다. 중국 5악 중 하나로 무협지에 자주 등장하는 화산에 꼭 와보고 싶었거든요. 9월이라 학생들 방학이 끝나서 아주 한산한 시즌이라고 하네요. 여기까지는 매우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일행 중 2분이 사라져버린 상황.
전화도 안 되고 카톡도 안 되는. 가이드님이 다시 밖으로 찾으러 나간 사이 하염없이 기다림. 30분 후 잃어버린 일행을 찾아 다시 셔틀 타러 왔습니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긴 한데 왜 아무도 이해를 구하지 않을까요? 꼬불꼬불 위험한 도로를 30분이나 가야 해서 안전벨트 검사를 상당히 엄격하게 합니다. 드디어 화산 케이블카 입구에 왔는데요. 입구 스케일이 압도적이네요. 무술 대결이라도 하러 왔다가 기가 눌려 돌아갈 것 같아요. 케이블카 타는 곳까지 계단을 오르는 대신 귀여운 카트를 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림 끝에 케이블카 탑승. 금방 끝나는 줄 알았는데. 도대체 아니 저기다가 어떻게 불을 판 거야? 산 중간 화강암에 구멍을 뚫어버리는 스케일. 이 케이블카는 대단하네요. 무서워 죽어가고 있습니다. 도착하면 이렇게 바로 등산을 시작합니다. 바로 왼쪽에 있는 여기서부터 산으로 오른다. 이 길을 따라서 올라가면 10분 정도 올라가면 서봉. 왼쪽 길은 남봉, 오른쪽 길은 서봉. 서봉은 걸어서 10분. 짧지만 강렬한 풍경이죠. 우리 패키지 팀은 등산할 시간을 받지 못해서 서봉에만 잠깐 다녀올 수 있습니다. 예전엔 이런 안전바도 없이 그냥 낭떠러지 길이었다고 하네요. 길이 험하지는 않아서 크록스 신고 오시는 분도 꽤 봤어요. 이가 남봉과 서봉이 갈리는 지점이네요. 이 정도 인파는 인파도 아니랍니다. 이쪽이 서봉. 그래도 이렇게 네 발로 올라가야 하는 길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발 아플 것 같아서 안 가기로 했어요. 한 번 타봤다고 내려가는 케이블카는 덜 무섭네요. 화산에서 내려와 버스 타고 다음 목적지로 갑니다. 다음은 왕들이 죄를 지내거나 머물렀던 서학묘입니다. 당현종과 양귀비가 머물면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나름 중국에선 수수한 편이라고 하는데도 역시 화려합니다. 여기 새겨진 용조각은 왕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필요시 여기서 왕이 진물을 보기도 했고요. 왼쪽이 역시 뒤에 용이 그려져 있죠. 혼자 있었겠지? 위로 올라가면 상당한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가게 됐을까요? 이것이 바로 왕이 굽어보던 풍경. 그 시절 태어났으면 노비 1이었을 제가 여기서 사진을 다 찍어봅니다. 다음은 만화 킹덤 팬으로서 인상 깊었던 장소입니다.
진시황 지하공전. 아직 다 발굴되지 않은 진시황 무덤 내부를 조사 분석해서 이런 모습일 거야 하고 만든 곳이죠. 진시황릉을 둘러싼 도시의 전체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재현했고요. 여의도 19배 규모라는 진시황릉 스케일 대단합니다. 진시황릉 지하 무덤 내부 공간을 상상해 볼 수 있는 미디어 아트 전시입니다. 아래로는 수은이 흐르고 중심에는 화려한 왕의 관이 놓여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전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시각적 콘텐츠만으로도 정말 볼만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만화 킹덤의 주인공 이신장군 아닙니까? 여기서 팬미팅을 할 줄이야. 이신장군은 진시황 시대에 유명했던 젊은 장수예요. 몰입형 콘텐츠가 훌륭했던 곳이고 무엇보다 직원들이 너무나도 친절하셔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진시황 역사나 만화 킹덤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강추합니다. 현지인들 가득한 1인식 무한리필 샤브샤브 식당에서 저녁 맛있게 먹고 오늘의 마지막 코스로 야경이 아름다운 대당 부용원으로 왔습니다. 궁전과 누각, 호수를 테마로 반짝이는 야경을 즐길 수 있게 꾸민 공원입니다. 오늘 화산까지 다녀와서 힘들었는데 카트를 타고 둘러볼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젊은 여자분들이 옛날 복식으로 예쁘게 화장까지 하고 인생샷을 찍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또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바로 이날을 위해 중국 서안까지 왔다. 진시황릉의 지하군단 병마용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오픈런을 하기 위해 문도 열기 전에 도착했는데도 저희보다 일찍 온 분들도 많아요. 간단한 짐 검사를 거쳐서 사람 많은 시기를 피해서 오려고 했던 저의 계획이 대성공했나 봅니다. 예상보다도 사람이 더 적어서 놀라울 정도입니다. 여러분, 시안 여행은 9월 초에 오셔야 합니다. 상쾌한 기분으로 병마용으로 향합니다. 가이드님 말씀으론 여름엔 정말 발 디딜 틈이 없답니다. 진병마용 1호갱. 자, 드디어 관련 영상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도 그럼에도 눈앞의 광경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수천 년간 진시황릉을 지켜온 진시황의 지하군단 병마용. 키가 180에서 190cm에 달하는 병사가 6천여 명입니다. 하나하나 정말 표정과 생김이 다 다르고 생동감이 넘칩니다. 제일 인기가 많은 제1관인데 사람이 정말 없죠. 가이드님께서 어차피 내부가 복잡해서 일행과 헤어지게 되어 있다고 하셔서 나중에 정해진 시간, 장소에서 만나기로 하고 아예 제가 원하는 대로 감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제3관. 여기는 장군을 비롯한 지휘관들이 모인 곳입니다. 제1관에 비하면 규모는 작지만 만화 킹덤 팬이라면 주인공 이신장군 같은 지휘부가 있다는 상상에 오히려 설렙니다. 누가 이신이고 누가 목념이고 누가 왕전일까요? 혼자 상상하며 웃습니다. 다음은 제2관입니다. 여긴 관람객이 더 적습니다. 발굴 중인 부분이 대부분이라 시각적 자극은 좀 줄었지만 발굴 전의 모습은 이렇구나 하고 알게 되는 재미가 있습니다. 관계자분들은 이렇게 머리 비닐까지 쓰고 일하시더라고요. 옆에 있는 학생과 비교하면 정말 크죠. 금방이라도 살아 움직일 듯한 생기가 있습니다. 군마도 당장 걸어 나올 것만 같습니다. 병마용에서 제일 인기 많은 이 남자는 궁수인데 활은 사라졌어요. 갑옷과 신발의 디테일이 정말 기원 전에 제작한 작품이라고는 믿기 어렵습니다. 볼거리가 많아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기념품 가게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물건을 잘 안 사는 편인데 오늘은 노트를 2권이나 샀습니다.
나가는 길은 아예 텅 비었고요. 패키지가 아닌 개인 여행으로 왔다면 출구 주변까지 꼼꼼하게 구경했을 것 같아요. 잘 있어요, 진시황. 아니고 저희가 가이드님을 졸라서 진시황에 비가 있는 곳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침향 쇼핑. 다음 코스는 선택 관광인 발 마사지인데요. 저는 마사지를 받지 않으니 1시간 정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밖에 나가 시안의 명물 방방면을 먹어야 되겠다 싶었는데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멀리 갈 수가 없어서 주변을 무작정 걸어 방방면 파는 식당을 찾았는데 문 닫은 거리에서 기적처럼 찾아낸 식당. 직접 면을 쳐서 방방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방방면 나왔습니다. 영어가 통하지 않아서 제대로 주문했는지 걱정했는데요. 넓적한 면에 각종 채소와 빨간 양념, 자작한 국물까지 제가 생각했던 방방면 맞는 것 같습니다. 면이 만두피처럼 얇고 매끄러우면서 부드럽고 탄력이 있습니다. 딱 일주일 공부한 짧은 중국어로 시원한 콜라 주세요도 해봤는데 이야, 이게 되네. 직원분들도 너무너무 친절하고 다정하셔서 정말 기분 좋게 먹었답니다. 다음 코스는 양귀비와 당현종이 즐겨 찾았다는 온천 휴양지 화청지입니다. 양귀비가 이곳에서 매일 목욕을 해서 피부가 그렇게 좋았다는 썰도 있고요. 서한사변 때는 대만 장제스가 이곳에 감금당하기도 했습니다. 비오는 화청지 풍경도 참 멋지더라고요. 당현종이 목욕했다는 연탕이 복원 전시돼 있고요. 양귀비가 목욕했다는 해탕도 있습니다. 사실 비가 꽤 많이 와서 우산 들고 촬영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추억이고 경험이더라고요. 안개랑 잘 어울리는 풍경인 것도 같고요. 팁 하나 드리자면 저는 신발 젖는 걸 엄청 싫어해서 이렇게 한국에서 장화 대용 비닐을 준비했고 이날 유용하게 썼습니다. 운동화가 하나도 젖지 않아서 편하게 다녔답니다. 마지막 코스는 실크로드 쇼. 중국 공연을 보는 건 처음이었는데 관객석이 360도 돌아가면서 다양한 무대를 보여주는 스케일이며 낙타와 늑대가 뛰어다니는 생동감하며 추천할 만합니다. 마치 머물지 않았던 것처럼 방 정리를 하고요. 내 맘 편하라고. 이렇게 시안을 떠납니다.